다음 종목은요, 바로 게시판 사연 가보겠습니다. 조금 일찍 남겨주셨던데요. 증권통으로 나라라 토마토님 반갑습니다. 첼시스입니다. 4,590원에 사셨고 30%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진단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4,590원이요. 최근 따라잡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이렇게 단기적으로 툭툭 튀는 종목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요? 차트를 보고 이슈를 보고 단타 치러 갔는데 단타에 대한 손절선을 이탈을 한 거죠. 대응을 못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응에 대한 책임 좀 통감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첼시스가 움직였던 이 시기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이 동물 의약품을 만드는 계열사 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돼지 열병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한 지역의 폐렴 에 대한 뉴스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네. 초기에는 이제 동물 감염성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하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바이어스가 있을 때 항상 이제 동물 의약품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만 움직였던 네, 그래서 의뢰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은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제 사람 간의 네. 이 전염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동물 관련해서 뭐 이런 이제 방역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우한 지역의 동물 이동을 금지를 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첼시스가 올라가면 모멘텀은 당장의 그런 연결고리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이제 제가 아침에 기장전 포인트나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 드리지만은 명절 이전까지 우한 폐렴에 대한 가장 큰 자극 요소는 명절 대이동, 춘절의 이동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크게 확산, 감염되면 어떡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자극 뉴스예요. 네. 테마는 이런 뉴스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절 이전까지는 계속 변동폭이 있을 겁니다. 올라가는 것도 변동이 클 것이고요. 네. 떨어지는 것도 변동이 클 거예요. 다만 이제 변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명절 이전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역시나 또 이 뉴스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내일도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럼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셔야 돼요. 단타 치러 갔다가 물렸잖아요. 그렇죠? 이 물린 크기에 대한 부분들이 30분 봉상에서 매수가를 좀 따져보면은 대략 지금 현재 종가까지 해서 15% 이상, 18% 정도 손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큰 손실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탄력이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선에서 나올 수 있느냐? 차트 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3,900원 라인대, 2차적으로는 4,200원 라인대 이렇게 보이는데요. 올라올 때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하시면서 손실폭을 줄이는 전략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춘절과 명절을 지나서 이 우한 지역의 폐렴에 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더 확산이 된다. 네.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단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예단하면 안 되죠. 네. 명절이라는 기간에 가장 큰 주의가 걱정되기 때문에 먼저 선방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네. 그 명절이 지나가려면은 확산에 대한 부분들 또 방역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이제 완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둔해질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뭐 과거에 사스, 메르스 사실 기간적으로 2달여 동안 진행됐었는데 네. 이번에 그 버금가는 바이러스라고 하지만 테마주에서는 그런 관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보면서 매매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로 보지만 대응은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된다. 그 점 못했기 때문에 저는 손실 확정을 빨리 지으셔야 돼요. 단계적으로 반등 나오신다면은 3,900원, 4,200원 이 라인대에서 정리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라라 토마토님은 3,900원, 4,200원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에 좀 주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광무 전문가님, 그러면 혹시 추가적으로 지금 네. 트레이딩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말씀하신 대로 재료가 살아있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보면 뭐 첼시스, 제일바이오는 또 반락이 나왔고 또 갑작스럽게 소독제와 관련된 종목, 뭐 네. 마스크, 위생명품 이쪽으로 또 트렌드가 확 붙는 모습이었는데 좀 대응할 때, 짧게 대응할 때 좀 팁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알려주세요. 지금은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두 번째는 바이러스 확진에 대한 방역.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백신 관련해서는 파루 종목이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왔고 등락에 대한 방향성을 그 종목이 가장 기준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오늘 입장에서는 서린바이오가 또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가기도 했어요. 예. 이처럼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확산 움직임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섹터별로 나뉘어서 그 안에 있는 대장주의 종목들을 선택해서 그 대장주에 대한 추이에 따라서 후발주에 대한 변동폭을 같이 보셔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매매를 한다면 이야기가 가장 크게 부각이 된다면은 대장주 매매를 하셔야죠. 일단은 8호 종목. 그리고 오늘 서린바이오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큰 탄력을 보였던 이런 종목들 우선적으로 보셔야 하고 추이가 갭 출발하느냐 아니면 갭 출발하지 못하느냐 그런 추이에서
후발주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계속해서 좀 짧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채시스를 골라주신 분들 포함해서 지금 우한 폐렴 관련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 같이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